안녕하세요. 우리 집 관절 척추 주치 김영범 원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100세 시대 무릎 건강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의학 상식들과 운동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무릎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외상으로 다쳤으면은 이 안쪽에 있는 십자인대와 내축부인대, 이런 인대 등 연골 손상들이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외상이 없었다면은 잘못된 일상 습관과 일하는 자세 때문에 무릎 관절에 과부하가 걸린 것이 그 원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무릎 관절을 지켜줄 수 있는 적절한 근력 운동이 없었다는 것이 또 무릎 통증 발생에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자, 무릎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 치료법과 관리법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무릎은 두 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대퇴와 하퇴, 다시 말해서 허벅지와 장단지를 수직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이 관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당연히 수직 방향의 그 부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릎 앞쪽에 있는 이 슬개골과 뒤쪽에 있는 대퇴골 간에 관절이 있습니다. 이 관절이죠. 여기요. 자, 구조적으로 무릎 앞뒤를 관통하는 이렇게 수평 방향의 부하를 받게 됩니다. 자, 이 두 관절 모두 비슷한 정도로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므로 모두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무릎에는 두 개의 관절이 있는데요. 연골 또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퇴행성 관절염에서 연골이 닳았어요 라고 표현되는 관절 연골이 있습니다. 이렇게 뼈에 붙어 있는, 우리 사골 먹었을 때 물렁뼈라고 하죠. 그런 관절 연골이 있고요. 또 한 연골은 무릎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며 이 무릎에 가는 하중을 분산시켜주는 고무 바킹처럼 생긴 이 반달 연골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반달 연골이. 자, 퇴행성 관절염 시에는 이 두 가지 연골이 다 손상되게 됩니다. 우리 무릎의 관절 연골은 혈관이 없고 또 신경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생 능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한번 손상을 당하면 재생이 매우 어렵죠. 그렇다고 재생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세 파열된 연골, 그러니까 이제 현미경 쪽으로 관찰되는 그런 작은 손상들은 재생이 될 수 있고요. 재생 능력이 또 좋은 사람일수록 더 재생이 잘 됩니다. 자, 무릎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통증과 불편함, 뭐 계단 오를 때, 뭐 산에 다닐 때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시면 지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심한 연골의 손상을 예방하고 따라서 무릎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무릎의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자가 재생 능력으로 인한 연골의 회복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은 보통 연골이 닳는 질환이다 라고 알고 있지만 어디 연골만 퇴행성 변화를 겪겠습니까? 사실 연골뿐만 아니라 연골 아래 뼈, 그 다음에 이 무릎을 감싸고 있는 활액낭, 그리고 무릎 안에 있는 이 모든 구조물에도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염증과 통증을 발생하게 되고요. 그런 변화를 주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말합니다. 자, 엑스레이를 시행해 보면 연골이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많이 닳아서 간격이 좁아진 소견을 보이게 되고요. 매끈한 뼈의 표면이 이제 퇴행으로 뼈가 자라서 골극이 형성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무릎의 관절염은 이제 통증으로 해서 걷기, 계단 오르기 등의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이 주된 증상이고요. 따라서 관절염 치료의 목표는 통증을 완화시키고 무릎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윤활 주사와 재생 치료로 무릎 연골의 손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그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치료들을 잘 하게 되면 마지막에 시행하게 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시행하게 되는 인공 관절 치환술을 아예 안 해도 되거나 그 수술의 시행 시간을 최대한 늦출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딱 한 번만 수술만 하고 잘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수술 전에 시행하는 관절염의 보존적인 치료 방법은 첫째로는 체중 감량을 포함해서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재활 운동을 잘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이나 보조 기구를 적절히 사용해서 이 무릎에 가는 부하를 줄이고 주사 치료와 충격파 등의 또 재생 치료를 같이 시행해서 또 거기에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도 같이 덧붙여서 같이 시행해서 최대한 이 무릎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체중 감량은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치료의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체중이 1kg 증가하게 되면 허리에는 한 4, 5배, 무릎에는 2배에서 4배 정도의 하중이 걸리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이제 몸에 있는 전부 체중을 이 무릎 관절, 요만한 관절이 다 이고 있기 때문이죠. 자, 반대로 체중 감량을 하게 되면 그만큼 무릎의 하중이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체중을 5kg 정도 감량을 하게 되면 보통 관절염이 50% 정도 감소하게 된다는 연구들이 있고요. 무릎의 통증 또한 유의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자, 활동에 따라서 관절에 걸리는 그런 스트레스, 부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무릎에는 2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이 2관절 모두 부하를 줄이는 것이 무릎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슬개 대퇴 관절과 대퇴 하퇴에 연결된 관절이죠. 자, 가만히 서 있을 경우에 무릎에 걸리는 이 스트레스를 일로 봤을 때, 자, 자전거를 탈 경우에는 보통 이 슬개 대퇴 관절에는 체중의 0.5배, 대퇴 경골 관절에는 1.2배의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자, 걷게 되면은요, 0.5배, 3배의 부하가 걸리고, 계단을 오르게 되면은 확 늘어서 3.3배, 5배 정도의 그런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달리기 시에는 7배, 그리고 스쿼팅 시에는 5배에서 7배 정도 되는 부하가 이 무릎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무릎 통증이 있을 시에는 계단, 그다음 달리기, 스쿼팅 등의 운동은 반드시 피해야겠습니다. 걸을 때도 무릎 통증이 심하다면 당분간은 걷는 양도 확연하게 줄여야 합니다. 걷는 것 자체도 이 무릎에 스트레스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쪼그려 앉기와 바닥에 앉는 것은 무릎에 스트레스가 아주 많이 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의자와 침대를 사용하는 서양식 생활을 꼭 생활화해야겠습니다. 자, 계단 보행은 당연히 최대한 피해야겠죠. 될 수 있으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등산은 당연히 무릎에 무리를 많이 주게 되겠죠. 따라서 산을 좋아하신다면 둘레길 산책 정도로 만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관절염으로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면 당연히 운동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운동량 감소는 다시 이 무릎의 근력 약화를 시키고요. 그것은 또다시 무릎의 연골이 더 위축되고 퇴행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에 또 이것은 무릎 관절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관절염을 더 악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통증을 더 심하게 발생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무릎 통증이 있더라도 적절한 운동을 해 주어서 이 악순환을 끊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경첩이 단단히 고정된 문이 사용하더라도 잘 망가지지 않는 것처럼 이 무릎을 안정적으로 잘 잡아주는 무릎 편근과 고관절 편근, 이 두 근육군이 튼튼할 때 무릎에 가는 스트레스를 덜어주게 되고요. 이 무릎을 안정적으로 지켜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근육군을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릎 강화 운동입니다. 한쪽 무릎 뒤에 베개나 수건을 받치고 무릎을 펴면서 베개를 누릅니다. 이때 동시에 발가락도 얼굴 쪽으로 당겨주고 5에서 10초간 지속한 후에 놓아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보통 10에서 15회 하고요. 하루에 3세트 이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무릎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나 침대에 걸터 앉아서 한쪽 다리를 구부려서 아래에 놓고 반대쪽 다리를 발목 위에 올려놓고 무릎을 5에서 10초간 쭉 펴니다. 자, 양 다리를 번갈아가면서 시행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10에서 15회 반복, 하루에 3세트 이상 실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무릎 강화 운동입니다. 엉덩이가 벽에 닿도록 기대어 선 후에 엉덩이와 무릎을 굽히면서 무릎이 30도 정도 되도록 쪼그렸다가 피는데요. 이때 쪼그린 상태를 5에서 10초간 유지합니다. 10에서 15회 반복하시고 하루에 3세트 이상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엉덩이 펴근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이 엉덩이 펴근도 무릎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요. 자, 다리를 굽혀서 바로 눕고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1번 자세에서 복부가 수축하도록 힘을 주고 2번 자세를 30초 이상 유지합니다. 그리고 점차 트레이닝 좀 되면은 시간은 늘려갑니다. 자, 빈도는 하루에 2번에서 3번, 한 번 시에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익숙해지시면 다리를 굽혀서 바로 눕고 엉덩이를 들어올린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높이까지 들어 올려서 3번 자세를 취하고 30초 이상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유지 시간을 적응이 되신다면 점차 늘려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역시 번갈아가면서 시행을 해야 되겠죠. 자, 빈도는 하루에 2-3번, 한 번 시행할 때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릎 관절염으로 통증이 있을 경우에 전신 건강을 위한 유산소 운동에도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유산소 운동은 무릎 관절염 치료의 한 가지인 체중 감량을 포함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 성인병 예방 등 전신의 건강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릎 관절염 시에는 산책하기, 자전거 타기, 아쿠아로빅 등의 수중 운동을 통해서 무릎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면서 유산소 운동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걷기나 가벼운 조깅의 경우에는 운동 후 1시간 이상 통증이 지속되신다면 그 강도와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그 걷기나 가벼운 조깅도 무릎에 무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자전거 타기의 경우에는 안전함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안장을 높여서 무릎이 최대한 펴진 상태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때 허리의 건강까지 같이 생각하신다면 허리를 최대한 펴고 자전거를 타면 허리의 정상적인 척추 전만 모형이 유지돼서 허리 건강에 더 좋겠습니다. 요즘 그런 좌식 자전거들 운동하는 기구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자, 퇴행성 관절염 시에 반드시 같이 시행해야 되는 것이 주사 치료입니다. 일단 가장 우선순위는 이 관절 내 윤활 작용과 소염 효과를 줄 수 있는 연골 주사, 그리고 또 DNA 연골 주사라고 흔히들 불리는 콘주란, 아티플 이런 주사 등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생 치료로서 무슨 인대 강화 주사, DNA 주사 등을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소염 주사 치료는요, 통증의 감소에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과사용 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다음번 영상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온찜질과 냉찜질을 좀 궁금하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운동 전에 이 무릎 관절이 뻑뻑하다 할 때는 온찜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났는데 무릎 관절이 좀 붓는 것 같고 통증이 있다 하실 경우에는 냉찜질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한번 찜질을 시행하시게 되면은 10분에서 20분 정도 시행하시면 되겠고요. 반복적으로 하실 경우에는 1시간에 1회 정도 시행하시면 적절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집 관절 척추 주치 김영범 원장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